총 5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진 경제 지문입니다. 먼저 지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은 주식과 채권 등 증권을 발행함으로써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그러면 주식이나 채권 등의 증권을 발행함으로써 기업은 자금을 조달한다 라는 거네요. 증권을 발행하는 기업은 증권의 발행 사실과 취득 절차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이 증권의 취득을 위한 의사표시인 청약을 하도록 권유한다. 이때 청약을 권유받는 대상이 50인 이상인 경우를 공모, 50인 미만인 경우를 사모라고 한다. 사모는 취득한 증권을 타인에게 되파는 전매가 1년간 제한된다. 다만 청약을 권유받는 대상이 50인 미만이더라도 1년 내 증권 전매가 가능하다면 공모로 간주된다. 자, 1문단에서는 지금 그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인 증권 발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제 50인 이상의 권유를 받는 청약인 경우에는 공모고, 그리고 50인 미만인 경우에는 사모라고 부르는데, 이 사모의 경우에는 이제 취득한 증권을 타인에게 되파는 전매라는 게 1년간 제한이 되는 거죠. 그치만 만약에 사모라고 할지라도 이런 전매가 가능하다면, 1년 안에 가능하다면 이것은 공모로 간주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문단 이어서 볼게요. 기업이 증권거래소에 증권을 거래 물건으로 등록하면 상장법인이 된다. 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중요 사항을 시장에 공개할 공시 의무를 지닌다. 중요 사항은 합리적인 투자 판단과 상장법인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이다. 자, 그 상장법인은 중요사항을 공개할 공시 의무를 지니는데, 그럼 중요사항이 뭐냐면 합리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판단과 그리고 상장법인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얘기한대요. 만약에 상장법인이 중요사항을 공시하지 않으면 시장 참여자 간의 정보 불균형이 발생하며 이는 증권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게 된다. 만약에 이런 공시 의무를 기업이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누구는 이 기업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누구는 이 기업에 대해서 정보를 못 얻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정보의 불균형이 일어나면 투자자들이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겠어요? 겁을 먹죠. 그래서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고 시장이 효율적이지 않게 돼버리는 거죠. 공시 의무는 상장법인이 금융위원회에 공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이행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에 불완전한 정보를 기재한 상장법인은 제재 대상이 된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공시 의무를 지키느냐? 공시 자료를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금융위원회에. 근데 만약에 그것을 제출하지 않거나 만약에 정보가 불분명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공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자, 3문단. 공시 의무는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서 발생한다. 자, 각각 발생을 하는데 발행시장에서 상장법인은 증권을 공모할 때마다 증권 신고서를 통해 중요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공시 의무를 이행한다. 자, 공시 의무는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서 각각 발생하는데 그럼 발행시장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행하느냐? 증권을 공모할 때마다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는데 그때 중요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공시 의무를 시행을 한대요. 반면에 상장법인이 사모로 증권을 발행한 경우, 즉 50인 미만으로 이제 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공시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사모의 경우에는 공시 의무가 없다는 뜻이네요. 발행시장에서의 공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중요 사항에는
어떤 게 있을까? 공모하는 증권의 수량 및 가격 등의 공모 관련 사항과 그리고 상장법인의 사업 내용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등의 발행인 관련 사항이 있다. 자,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발행시장에서 공시에 포함돼야 된다는 거죠. 상장법인이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서 증권이 발행되면 상장법인은 청약을 권유하고 투자자는 해당 증권을 청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유통시장은 공모 절차를 거친 증권이 투자자들 간에 거래되는 곳이다. 자, 여기에서는 아까 우리 산문단에서 공시 의무가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서 발생한다고 했고, 산문단에서는 그러면은 발행시장에서 공시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했죠. 산문단에서는 유통시장에서 공시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인가 봐요. 여기에서는 증권의 매매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며 가격 또한 변한다. 따라서 상장법인은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할 공시 의무를 지닌다. 자, 유통시장은 말 그대로 증권이 유통되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사고팔고 매매가 이루어지겠죠. 자,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상장법인은 사고 파는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정보가 중요할 거잖아요. 그럴 때 투자를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할 의무를 지니는데 그것을 우리 공시 의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상장 범위는 발행인 관련 사항 가운데 아까 발행인 관련 사항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법인의 사업 내용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법인이라든지 아니면 대주주 이런 정보들 가운데 변동된 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반영해서 기업의 현황을 일정 기간마다 공시하는 정기 공시를 해야 한다. 아, 정기 공시라는 것은 일정 기간마다 공시하는 걸 말하는구나 알 수 있죠. 그리고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 정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공시하는 수시 공시를 해야 한다. 만약에 투자하는데 그 투자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정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걸 알려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정기 공시만 기다리다 보면은 그 정보가 다른 데다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바로바로 신속하게 공시하는 게 바로 수시 공시라는 말입니다. 한편 공시되지 않은 정보를 특정인에게 투자 설명회 등을 통해서 선별적으로 제공하자 한다면 즉 공시되지 않은 꿀정보죠. 그런 꿀정보들을 어떤 특정인들에게 즉 모든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A 혹은 B 이 사람들끼리만 모아서 투자 설명회 같은 것을 해서 선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면 그 제공에 앞서서 동일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왜냐? 정보의 비대칭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공시를 공정공시라고 한다라고 산문단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5문단. 자본시장법에서는 공시되지 않은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는 것을 규제한다. 대표적인 규제로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가 있다. 자, 미공개된 중요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의미인데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란 중요 사항 중 공개되지 않은 것을 특정 증권 등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이른다. 그러니까 공개되지 않은 것, 중요한 정보 중에서 공개되지 않은 것, 즉 미공개 중요 정보죠. 그것을 특정 증권의 매매에 내가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 야, 이런 정보가 있으니까 너 사 혹은 팔아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거죠. 이 규제의 대상은 상장법인의 임직원 등 내부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은 1차 정보 수령자이다. 즉, 임직원 등이나 아니면 그 임직원으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은 1차 정보 수령자는 이런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제재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런 사람들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임원들은 아무래도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또 빨리 그것을 습득하겠죠. 그러면은 임원은 다른 사람들보다 그런 정보를 빨리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고 파는데 적용하기가 훨씬 수월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임원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만인에게 공개를 다 평등하게 균형 있게 정보가 공개돼야 되는데 자기만 알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함부로 이용하지 말라,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자, 단 해당 정보를 인식하더라도 그 정보가 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떤 정보를 알고 있는데 그 정보를 어떤 증권을 사고 파는데 이용하지 않았다면 이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라 볼 수 없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용행위에 해당하려면은 그 정보를 미리 알고 그것을 매매에 이용해야 된다는 거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1차 정보 수령자. 자, 아까 1차 정보 수령자 나왔죠? 내부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은 자. 그로부터 정보를 받아 이를 증권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했다면 이는 시장 질서 교란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처벌받게 된다. 자, 지금 여러 명이 나왔어요. 내부자도 나왔고, 그 다음에 1차 정보 수령자 또 나왔고, 그 다음에 이 1차 정보 수령자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하는 다른 사람이 있겠죠. 자, 내부자와 1차 정보 수령자가 미공개된 그런 정보를 함부로 이용을 했다면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에 위반하는 거고, 1차 정보 수령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어떤 사람이 매매에 이용했다면 이는 시장 질서 교란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5문단에 걸쳐서 이제 공모, 사모, 그 다음에 그 공모, 사모의 공시 의무, 그리고 그 공시 의무가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나뉘어서 어떻게 이행되는지, 그리고 이런 그 거래에 모두 다 적용되는 규제하는 자본시장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 상장법인이 증권을 발행하면 투자자에게 해당 증권의 청약을 권유할 수 있다. 자, 이 문제는 내용일치 문제이기 때문에 본문에서 해당 내용을 찾을 수 있냐 없냐, 그리고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냐를 보면 되는 건데 1번 같은 경우는 3문단에 찾을 수 있습니다. 자, 3문단에서 뭐라 그랬냐면 끝부분에 상장법인은 이제 그 제출한 증권 신고서가 금융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서 증권이 발행하게 되면 청약을 권유하고 투자자는 해당 증권을 청약할 수 있게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즉, 상장법인이 증권을 발행하면 투자자에게 청약을 권유할 수 있다. 맞죠? 자, 2번. 유통시장에서 투자자들에 의해서 거래되는 증권은 가격이 변화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자, 이는 3문단에서 알 수 있죠. 3문단에서 두 번째 줄 뭐라고 했냐면 그 유통시장에서는 증권의 매매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가격 또한 변한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3번. 공시제도는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도와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자, 이는 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2문단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보면은 상장법인이 중요사항을 공시하지 않으면 시장 참여자들 간의 정보 불균형이 발생하고 이는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즉, 이걸 바꿔 말하면 공시제도가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죠. 맞습니다. 4번,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상장법인은 투자자들에게 청약을 권유할 수 없다. 자, 이 역시 산문단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어요. 만약에 상장법인이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서 증권 발행되면 상장법인은 청약을 권유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만약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는 당연히 권유할 수가 없겠죠. 맞습니다. 자, 5번. 청약의 권유 대상이 50인 미만이면서 그렇다는 것은 3호란 얘기네요. 1년간 전매가 제한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는 상장법인은 공시 의무를 갖는 게 아니죠. 만약에 1년간 전매가 제한된 이제 사모펀드더라도 1년 내 증권 전매가 가능하다면 공모로 간주한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지금 5번 같은 경우는 1년간 전매가 제한됐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공모로 간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3호라는 얘기인데 3호는 공시 의무를 가지지 않아요. 않습니다. 자, 그 경우는 산문단에서 나와 있는데 산문단 보시면은 3호로 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공시 의무가 면제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므로 공시 의무를 갖는다라는 부분은 틀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역은 산문단에 발행시장에서의 공시고 니은은 사문단의 정기공시, 그 다음에 디귿은 수시공시입니다. 1번, 기역에서는 즉 발행시장에서의 공시에서는 상장법인이 추가로 발행에 공모하는 증권에 대해서는 공시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자, 추가로 발행해서 공모하는 증권에 대해서도 당연히 변동사항이 있으면 공시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으므로 발행시장에서든 뭐든 당연히 그것을 반영해야 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아니죠. 2번, 니은은 즉 정기공시는 특정인에게 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한 즉시 그 정보와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여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정기공시라는 것은 일정 기간마다 이제 공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한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그 제공에 앞서서 동일한 정보를 공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죠? 공정공시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은 니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아니고 지금 수시공시와 공정공시 내용이 좀 섞여 있습니다. 어쨌든 정기공시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 3번 디귿 수시공시는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아니죠. 수시로 이루어지는 거죠. 상장법인이 불완전한 내용을 제출하더라도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다. 네,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일단 주기적으로부터 틀렸습니다. 4번 기역과 니은에서는 모두 상장법인이 금융위원회에 공시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둘 다 지금 발행시장에서의 공시든 정기공시, 유통시장에서의 정기공시든 당연히 공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공시 의무가 있는데 자, 그럼 공시 자료는 어디다 제출하느냐? 이 문단에 나와 있어요. 상장법인이 금융위원회에 공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공시 의무를 이행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이 답이고요. 5번 기역과 디귿에는
모두 증권의 최초 발행 가격과 수량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자, 지금 뭐 최초 발행 가격, 수량 정보. 자, 수량 정보랑 발행 가격 이런 것들은 이제 공시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뭐 디귿에는 그런 언급이 없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5번도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짜리인데요. 보기를 보겠습니다. 배터리 제조사 갑은 2022년 7월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면서 그러면은 A라는 것은 상장기업이네요. 자, 대표이사 겸 대주주 A의 지분이 누락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자, 대주주 A의 지분이 누락된 증권신고서다. 자, 우리는 정보 공시를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는데 그 공시해야 되는 그 내용이 조금 있죠. 자, 근데 대주주에 관한 사항은 발행인 관련 사항이죠. 근데 이 발행인 관련 사항의 내용을 누락했다고 한 거는 이 발행인 관련 사항을 어겼다는 거죠. 그리고 갑은 2024년 6월 A가 보유 주식 중 일부를 주기적으로 매도한다는 계획을 공시하였다. 이후 이 A는 계획대로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 자, 매도한다는 것을 공시를 하고 그것을 이행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같은 해 10월 A와 갑의 임원 B는 임원이 나왔네요. 임원은 내부자라고 했죠. 그 B는 갑의 지난 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갑은 이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 자, 공시하지 않았다. 이것은 수시로, 수시든 정기든 수시 공시 의무를 위반한 거네요. B는 자산관리사 C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였고 그러면 임원인 B에게서부터 정보를 얻은 자산관리사 C는 누구겠나요? 이 사람은 그쵸. 우리가 오문단에서 봤듯이 1차 정보 수령자가 되겠죠. 자, 이 C는 갑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자신의 고객들이 보유하고 있던 갑의 주식을 매도하였다. 자, 매도를 했다는 것은 거래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부분을 보면은 내부자에게서 들은 정보를 1차 정보 수령자가 매매에 이용하였다. 그래서 거래에 영향을 줬다는 것으로 이것은 당연히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문단의 내용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기를 분석해 봤고 이제 선지를 볼게요. 1번. 갑이 증권 신고서에 A의 지분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중요 사항을 누락한 것이므로 갑은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게 맞죠.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A가 2024년 10월 이후에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그 행위가 6월에 공시한 계획대로 행해진 것이라면 A의 주식 매매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않겠군. 자, 2번이 많이 헷갈렸을 것 같은데 A가 10월 이후에 주식을 매도한 것은 이미 6월에 공시를 했어요. 공시를 한 거니까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가 아닙니다. 공시한 대로 이행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 맞죠? 다음에 3번.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음에도 이를 신속하게 공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은 수시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게 되겠죠. 4번.
B가 C에게 갑에 관한 중요 사항을 전달한 것은 공개되지 않은 상장 법인의 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것이므로 B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를 위반하였군. 맞습니다. 자, 5번. C가 B로부터 받은 정보를 활용해서 주식을 매도한 것은 1차 정보 수령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매매에 이용한 것이므로 C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처벌받게 되었군 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1차 정보 수령자가 이미 C예요. 이 1차 정보 수령자로부터 C가 정보를 받은 게 아니라 1차 정보 수령자가 C라는 얘기죠. 그쵸? 말이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렸어요. 이 부분이 틀렸으므로 5번이 적절하지 않는 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세 번째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A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자, 오문단에 A가 있는데 밑줄 쳐져 있는 단어는 이르다입니다. 근데 문맥을 보자면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란 이러하는 것을 이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문맥상으로 봤을 때 이르다의 뜻은 어떤 대상을 뭐라고 이름 붙여 말하거나 가리켜 말하다. 이것은 이것이라고 말한다 라는 뜻으로 지금 쓰였죠. 자, 근데 이와 가장 가까운 의미를 가진 것은 3번이에요. 평화는 분쟁과 갈등이 없는 상태라고 말한다. 평화의 의미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지금 A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깝겠죠. 그럼 다른 선지들은 어떻게 쓰였냐? 1번부터 보시면 올해는 예년에 비해 꽃피는 시기가 이르다. 이때 이르다는 뭐예요? 시기가 기준보다 앞선다 라는 뜻이므로 A와 맞지 않고요. 2번, 친구는 매번 선생님께 나의 잘못을 이른다. 자, 이것은 어떤 잘못을 윗사람한테 말하다 이런 뜻이므로 A와 조금 다르죠. 4번, 그가 아이에게 다시는 늦지 말라고 일렀다. 자, 이때 일렀다를 바꿔 쓸 수 있는 건 타이르다, 밝히다, 잘 깨닫게 하다 이런 뜻이므로 이때 이르다는 잘 깨닫도록 이치를 밝혀 말하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그가 기자에게 자신이 목격한 것을 일렀다. 자, 이때 일렀다는 말 그대로 뭐라고 말하다 이런 뜻이죠. 자, A와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면 종합해 봤을 때 A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3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